맛조개. 안녕하세요, 맛조개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새 전략 쌍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중국의 새 전략 쌍순환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쌍순환이 무엇인지와 장단점을 알아보고 왜 이 쌍순환으로 중국은 좌절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9월 17일 쌍순환, 폐쇄식 국내 순환만 아니야 개방 확대 라는 말을 합니다. 과거 중국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 무역 활성화에 힘쓰고 있었죠. 과거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던 물품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붙어있는 것을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런 무역과 함께 중국 내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쌍순환은 간단히 내수 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무역에 힘쓰겠다,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 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지만 중국 역시 우한 폐렴으로 내수 경제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우한 폐렴은 끝났다, 종식 선언을 하는 등 중국 내부 불안감 잠재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코로나 대응 투명 한 명도 놓치지 않아 라면서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인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은 비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리발 닭발 다 내놓는 얼굴에 철판 깔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노력으로 중국은 지갑 여는 중국 소비자, 중국 내수 시장 살아난다, 중국의 내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내부 문제였던 경기 낙관론 확대, 고용시장 회복은 과제, 불경기라 그런지 중국도 청년들의 취업이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내수 경제를 살리면서 고용 창출을 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문제점을 잘 알고 알맞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정말 살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중국 정부는 비인도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이유로 중국은 좌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의 돈, 위안에 대해 알아보자. 중국이 가장 좌절할 이유가 위안이 달러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위안화 1대1로 지렛대 삼아 세계 기축통화 자리매김하나 라면서 중국이 기축통화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정말 간단히 기축통화를 설명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 거래를 할 때 쓰이는 돈이 기축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거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을 N으로, 일본은 N을 원으로 바꿔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1원이 N에 얼마 해당하는지, 그리고 1N이 우리나라 원에 얼마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기축통화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축통화는 지금 현재 달러입니다. 즉, 위안은 달러의 영향을 받는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안은 달러를 담보로 발행하는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 금본위제에 빗대어 생각하면 편합니다. 과거 달러의 가치는 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1달러, 금 1온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달러를 발행하면 경제가 엉망이 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금의 양으로 돈을 발행했던 거죠. 아무튼 1달러는 금을 담보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금의 1온스를 얻을 수 있다 라는 담보 말입니다. 아무튼 이 금본위제는 다른 동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지금은 금을 담보로 하는 것이 금본위제이며 이 금본위제가 없어지고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신용을 가진 게 기축통화 달러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과거 금을 기준으로 달러를 발행했다면 지금 중국은 가지고 있는 달러의 양을 기준으로 위안을 발행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이 달러와 위안의 기준을 매일매일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어제의 1위안은 8달러, 오늘의 1위안은 10달러, 내일의 1위안은 9달러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위안이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죠. 위안의 가치 상승? 하락? 정확하게 뭐지? 최근 위안에 관한 뉴스를 보면 위안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기사를 보면 정말 머리 아프게도 어떠한 곳에선 위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달러 위안 중국 지표 호조 0.4% 하락. 2020년 9월 15일 기사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위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중국 위안화 고시 환율 8일
6.8364위안, 가치 0.03% 상승. 왜 위안에 대해서 떨어졌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급등했다 둘 다 사용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안의 가치냐, 위안의 환율이냐를 보셔야 합니다. 위안의 가치, 위안의 환율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1위안은 10달러에서 1위안은 1달러에 가까워지는 것을 위안의 가치 상승이라고 하는 동시에 위안 환율의 감소를 말합니다. 뭔가 말장난하는 것 같아서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달러가 10위안이었다가 1달러 1위안으로 바뀌었을 때 10달러의 게임기를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달러가 10위안일 때 게임기를 산다면 달러는 10달러를 지불하고 위안은 10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1달러가 1위안이 되었을 때 게임기를 산다면 달러는 10달러 지불하고 위안은 1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안의 값어치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안의 값어치가 올랐을 때 위안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달러가 100위안이었지만 10위안으로 바뀌었죠? 달러와 위안의 환율이 90이나 줄었으니 위안의 환율이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금 위안의 가치를 말하는지 위안의 환율을 말하는지 가치와 환율, 주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국 내수시장 좌절, 인플레이션. 그럼 현재 중국의 내수시장은 어떨까요? 현재 중국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서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무역을 위해서 위안의 가치를 하락시켜 왔습니다. 간단하게 1달러 1위안을 1달러 10위안이 되도록 노력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위안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무역에서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중국이 10위안의 게임기를 미국에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1달러 1위안 시절에는 미국은 10달러로 게임기를 사야겠죠? 그런데 1달러 10위안이 된다면 미국은 1달러로 게임기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값이 낮아질수록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기를 쓰고 위안의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 하락은 화폐가 시장에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희소성을 잃어가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화폐의 가치의 하락은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으로 공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말은 시장에 화폐는 많은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었다 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선 닌텐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가격 정가 대비 10만원 이상 폭등. 닌텐도의 공장이 정지하자 닌텐도는 새것이 공급이 안됩니다. 그러자 닌텐도 파는 사람보다 닌텐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 결과 닌텐도 중고 가격이 새 제품보다 10만원 이상 널뛰게 된 거죠. 지금 이것이 중국에서 일어날 거란 거죠. 최근 중국 홍수로 고생하고 있죠? 샤샤 때문에 터졌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홍수로 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 접시 비우기는 코로나 세계 식량 위기 예고편? 중국 쌀 생산량 70%가 양쯔강 유역에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타격이다. 중국 정부는 홍수로 인한 수확 감소가 5%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서방 언론은 보고 있다. 네, 중국은 식량위기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박차,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지금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중이죠? 그런데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을 수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다른 기사를 살펴보면 중국은 옥수수 수입량이나 대두 수입량 등 작년 대비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수입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곧 찾아올 식량난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식량은 줄어들 것이지만 중국 위안 가치 하락으로 돈은 더 많이 풀릴 것입니다. 이는 중국 내수시장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왔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중국의 해결책 모순. 진짜로 내수경제에 신경 쓰기는 하나? 늘어나는 자본 도피. 단편적으로 봤을 때 내수경제를 살리려고 화폐 가치를 올려버리면 무역에 악영향이 옵니다. 반대로 무역을 살리려고 화폐 가치를 내려버리면 내수경제가 죽어버리는 악영향이 옵니다. 그러니 내수경제와 무역의 절충안을 찾아서 적절하게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은 이 조절을 잘 못합니다. 과거 2010년 시절
중국과 미국의 화폐 전쟁에서 중국은 양적 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중국은 적절선을 지키지 못했고 그 결과 화폐 공급량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중국은 이번에 내수 경제도 함께 신경 써서 이러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내수 경제에 신경 쓴다는 말과 다르게 화폐의 가치를 점점 떨구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도 오지만 자본 도피를 야기합니다. 자본 도피란 간단하게 우리나라 원이 떨어질 것 같은데 달러는 안 떨어질 것 같네? 그럼 원을 달러로 가지고 있자 하면서 나의 자본을 국내에 두는 게 아니라 해외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부유층은 해외에 많은 자본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을 포함해 홍콩, 미국, 일본, 스위스, 독일 등등 많은 나라에 자본을 뿌리고 있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100위안을 가지고 있고 이 100위안이 달러로 1000달러였는데 이 1000달러가 100달러로 되어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눈뜨고 지켜보는 바보가 있을까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달러나 다른 자본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안이 밖으로 새는 국외로 퍼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도 이를 인지하고 다시 위안의 가치를 상승시키려 하지만 무역이 안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위안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현재 중국은 쌍순환이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하고 악순환을 반복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에 있는 중국 자본을 꿀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현재 이러한 중국 공산당 관리들의 자본을 동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직은 홍콩을 통하여 미국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홍콩의 민주화를 탄압했다는 중국을 압박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에 숨겨둔 중국 자본을 미국에서 못 꺼내가게 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동결된 자본을 누가 먹을까요? 미국 정치가들이 먹겠죠. 와, 부럽다. 네 번째, 중국은 왜 위안의 가치를 하락시켜서 무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걸까? 중국은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위안의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무역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무역에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안의 기축통화 만들기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무역 수익으로 1대1로 사업에 투자하면서 돈을 외국에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 패권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마샬 정책 덕분인데요. 미국은 적자를 내면서까지 유럽 전후복구에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유럽에 달러를 유통시킨 겁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가 간에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하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와 비슷한 이유로 중국은 세계 각국에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위안을 들고 있고 국가 간의 거래가 위안으로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다섯 번째, 그럼 중국의 쌍순환 정책 왜 실패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일단 중국이 쌍순환 정책 속에서 가장 큰 목표는 미국의 패권일 겁니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1. 위안의 기축통화화 2. 1대1로 건설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에 의해서 좌절할 겁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포함하여 요약을 하자면 1. 위안은 달러에 기속되어 있다. 2. 위안의 화폐 가치 하락은 무역에 도움이 되지만 나쁜 영향을 불러온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 흑자 상대는 미국이다. 3. 미국은 기축통화를 노린 자는 전부 몰락시켰다. 4. 자연마저 중국을 도와주지 않는다. 중국은 홍수로 인한 식량난이 올 것이다. 정도 되겠습니다. 군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 부분은 궁금하시다면 저의 저번 동영상 한국군 미국에 넘어가다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축통화 도전에 대한 미국의 반응 계속 말하고 있는데 위안은 미국의 달러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것은 위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원이나 일본의 엔이나 러시아의 루블 등 각국의 돈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가 흔들려도 세계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공황이 옵니다. 이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가 주는 이익이 엄청나기에 중국은 위안을 기축통화화 시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득을 미국이 가만히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함마르 카다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하나의 화폐를 쓰자, 골드 디나르를 만들어서 쓰자 라면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아랍의 독자적인 단일 화폐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담 후세인 죽었습니다. 그럼 중국은 미국 손에 죽을 겁니다. 중국 무역의 가장 흑자 상대국은 미국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미국 무역전쟁 하지만 중국은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희축통화를 하기 위해선 그 화폐가 전 세계에 퍼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간 거래할 때 그 화폐가 사용되니까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 기축통화를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적자를 봐야 합니다. 그 돈이 전 세계에 퍼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유럽 전후복구 사업에 투자하면서 적자를 봤습니다. 달러를 퍼지게 하려고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이 하는 1대1로 사업, 미국에 물건 팔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위안을 퍼뜨려야 할 중국에 오히려 달러가 퍼지고 있는 꼴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불붙은 미중 갈등에 기름 부은 중국산 저렴이 무역 환율 싸움 재발하나? 미국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돼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어. 이처럼 미국은 중국과 무역을 중단하거나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건수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 미국은 중국의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중국을 죽일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 중국을 언제 죽이는 게 합리적일까 판단 중으로 보입니다. 지구마저 버린 중국, 홍수. 중국 내 홍수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문제가 되었던 샨샤댐. 이 샨샤댐은 양쯔강 유역에 있는 댐으로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이야기가 많았고 중국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방류했습니다. 그 결과 양쯔강 유역의 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이러한 양쯔강 유역에서 중국의 쌀이 70% 재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의 식량도 꽤 큰 타격을 입겠죠. 그리고 웃긴 건 홍수가 터지면 물이 많아서 고생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물이 흙탕물이 섞이는 등 오염되어 마실 물이 부족해집니다. 식량난으로 고생할 중국은 아마 식수로도 고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여러 기사들을 보면 중국은 여러 나라에게 식량을 구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식량난이 올 거라고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죠. 결론, 중국이 현재 성장하면서 겉은 포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미국 달러의 위기가 오고 있다 라는 개소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주 완벽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에게 빚진 것만 해도 3,0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청나라 시절에 1,900조 원을 현재 1,100조 원을 빚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3,000조를 다 갚으라는 상황이죠.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500조에서 600조에 육박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3,000조?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중국, 미국 패권 전쟁에서 승자는 미국이 확실합니다. 중국은 멸망 직전까지 와 있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과도한 위안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본 도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 미국의 의존적인 무역, 홍수의 피해, 그 속의 식량량, 중국이 미국에게 진 엄청난 빚 등 그 외의 기타 이유로 중국은 멸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하게 중국 놈들 뭘 믿고 미국한테 깝쳤을까?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보입니다.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진핑은 친미이고 나라를 주는 대가로 뭔가 얻은 게 아닐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뿐이 안 듭니다. 아무튼 현재 말한 문제점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올 수 있습니다. 우한폐렴의 여파로 말이죠. 그러면 세계에선 이것의 원인을 찾을 겁니다. 왜 우리가 힘들지?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해답은 우한폐렴, 중국. 흔들리는 세계는 중국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멸망해 가는 가운데 이걸 보상할 힘이 없죠. 게다가 소수민족 탄압으로 문제도 되고 있죠? 이러한 책임을 중국은 소수민족들에게도 함께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임을 소수민족들이 함께 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미국에게 진 빚 3,000조를 함께 갚으려고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다시 올 겁니다. 중국의 분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고조선의 땅, 고구려의 땅, 고토는 수복되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중국몽을 꿈꾸는 건 미친 짓입니다. 무역전쟁이 일어난 시점부터 미국은 중국을 이길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미국은 1990년 후반부터 중국이 성장하면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국몽을 꾸시겠습니까? 반중친미. 이상 맛쪽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다음 동영상에 더 유익한 동영상, 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